예, 오늘은 날씨가 조금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주로 가면서 마이산을 찍어 봅니다. 오늘 정말 잘 보이네요. 마이산이 정말 잘 나옵니다. 7월 하순의 마이산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안 휴게소입니다. 금계국이 아직도 피어있는 마이산 휴게소입니다. 오늘이 7월 29일이지. 7월 29일입니다. 24년도 마이산 휴게소입니다. 진안에 있는 이게 전북에서는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무진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어쨌든 진안 마이산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이산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저렇게 생겼고, 근접 촬영해 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이산과 마이산 휴게소를 지나서 전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산 휴게소를 지나니까 좀 평야란다. 약간 이제 산이 이제 고도가 조금 낮아진 느낌이 들고 좀 산이 조금 뾰족한 감이 없는 완만한 형태를 조금입니다. 띄고 있습니다. 저쪽 왼쪽에는 거의 완만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이산 주변은 산이 좀 많이 뾰족했습니다. 제가 계절마다 거의 다니긴 합니다만, 이 계절마다 이 색깔들이 산의 색이 변하는 거 보면 참 자연이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함없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만, 이 자연이란 그렇습니다.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계절별로 색깔을 나타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구가 온난화되는 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산림도 소위 노화된 오래된 고목들, 이런 나무들은 지금 어린 나무들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수중 갱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숲 사실은 관리도 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살림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한 7, 80년 정도 이내에 정말로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제뿐만이 아니고 기후 대기학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이
앞만 보고 달린다 시속 소위.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는 게 없을 때는 뭐 소위 무식이 용감이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말도 함부로 하고 뭐 모든 걸 함부로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데, 많이 알게 되면은 정말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동키호테는 평균 딱 시속 목표가 100km 설정되고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뭔가 결행을 할 때 얘기고, 통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왜 터널을 지나면서 제가 그 생각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터널 속에서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깜깜한 속에서 오직 생각하는 거는 탈출구.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자연을 또 보게 되면은 많은 생각들이 또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터널 안을 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아주 넓은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소위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이 많은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이제 품격이란 게 있는데, 특히 리더로서의 품격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낀 것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장 지도자다운 것은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못 본 척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도자로서 첫 번째 갖춰야 될 품격이고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은 또 얘기가 다르고요. 근데 이제 혹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느 집에 이제 애들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건강만 하면 된다,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나 행복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애들한테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느냐, 내 자식이면 그래 안 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농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할 때나 학생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공부할 사람을 운동시키고 운동할 애를 공부를 시키면 우리가 맹리 공부를 하나 안 하나 이상하게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모님들은 잘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저 앞에 폼크레인으로 지금 텃밭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세대에 우리가 먹거리가 뭔지, 앞으로 30년 이내에 지금 직업의 70%가 99.9%, 거의 100% AI라든지 로봇, 인공지능형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 수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챗 GPT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물론 구글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업체에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적으로 모든 정보들이 소위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내리막 도로 우리가 살 구간입니다. 길은 뭘까요? 저는 조금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일단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리막 도로 구간입니다. 가장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뭐겠느냐. 어느 신문에서 이제 제가 있는 걸 봤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대리기사가 가장 먼저 없어지겠죠. 그 다음 택시, 그 다음 뭐 운전 관련해서 그죠. 소형입니다. 대형은 다 얘기가 다르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도 그럴 겁니다. 그 다음 교사, 의사, 약사, 간호사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간호사는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도 뭐 순차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그 생산자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일을 하는 단순 노동의 경우에는 전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산업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노지 스마트팜, 또 실내 스마트팜 이런 경우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조금 이제 우리 농업인 수도 줄어들고 또 인력도 적게 필요할 겁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내리막도로 가장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늦게 이제 없어질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에 기후 대기의 이제 CO2 농도가 300ppm 이하였던 게 지금 이제 420ppm까지 다다랐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극한치 맥시멈에 다다른 겁니다. 더 낮추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선진국 쪽에서는 이제 개발을 일단 중단하고 저탄소 실천으로 가야 되고, 이제 교도국이나 식량이 부족한 쪽에서는 조금 이제 녹화부터 진행을 함으로써 대기 CO2 농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또 투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사막 쪽에도 지금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우리가 매년 약 겪는 700m 황사부터 앞 시작해가지고 시속 100km 구간 상당히 단속 종료 심각하지 지점입니다. 이런데 또 이제 살림을 만든다든지, 살림이 지금 당장 어려우면 지금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보면 노랑차가 가는데, 이 노랑차 이런 걸 보면 저는 생각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15사단 GP, GOP 근무 다 했는데, 제가 이제 GOP 있을 때 그 차가, 저 차가 옵니다. 저게 황금마차라고 합니다. 저거보다 훨씬 작죠. 거기는 빵, 도라지, 고추장 다양하게 그런 이제 먹을 먹거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도 매주 오는 게 아니고 2주에 한 번 정도 먹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그게 벌써 80년대 후반이니까 30몇 년이, 35, 6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요즘 우리 아들내미 이제 군대 얘기 들어보니까 시속 완전히 제 100km 얘기는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구시대 유물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먹고 싶은 거 거의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도 하고 다 한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속히 변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적응을 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전주 호남 제1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와로 역시 이제 전주하면 한옥이 유명하고 비빔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먹거리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풍류 쪽 같으면 이 호남이 원래 그렇습니다. 민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죠? 조금 전에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지났고요. 이 전주 동물원은 7km, 덕진공원 5km, 팔복예술공장이 3km 되어 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이게 전주가 원래는 이게 이제 호남 안개 이쪽에 지역입니다. 그 백제의 도읍지였죠, 전주가. 그러니까 광주보다 그 인구가 지금 절반 조금 넘죠, 그죠? 한 60몇만이니까 광주가 120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충청도에 충주라든지 청주가 또 비상을 하고 있죠. 호남 약 쪽에서 400m 전주가 앞 시속 전통을 지켜나가는 60km 것은 과속 신호위반 상당히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이게 수집 이제 구간입니다. 인구 증가라든지 발전성에 보면은 조금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경주가 그렇죠. 경주는 과거 조선시대만 해도 이 인구가 국내에서 이제 한양하고 전주하고 몇 군데 제외하고 한 5등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만 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옛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도시 발전이 된다고 해서 좋은 거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글쎄요, 뭐 각자 판단이 맡기고 그래서 옛것을 지키고 또 경주 가면 경주 나름대로 관광 명소니까 예, 관광객들이 또 많이 오시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경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경주빵, 소위 황남빵이죠, 그죠? 물론 뭐 신라시대 얘기는 안 하랍니다. 예, 신라시대 얘기하면 삼국통일에 관해서 제가 좀 열불이 채여서 약 200m 앞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당나라하고 협잡해가지고 이어서 시속 했기 60km 때문에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시속 60km 이동식 단속 그때 구간입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백자가 통일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별 생각 다 해봅니다. 자, 여기는 전주입니다. 전주. 약 3km 앞 좌회전하세요. 원해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숨겨져 있네요. 넥스트 레벨이 넥센타이어 전주 한지박물관이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 풍경을 한번 담아 봅니다. 이 우측이 어디서 많이 본던데 휴비스가 뭐하는 회사지? 옛날에 제가 이게 전주하면 창해에탄올이라고 익산에 있나? 제가 좀 관계했던데, 근데 관계했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바이오에너지 한다고 에탄올 만드는데 같이 이제 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 꼭 회사가 그거하고 비슷하게 닮은 그
상해에탄올하고 이런 회사들은 추정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만드는 원료를 만드는 거죠. 순도 95% 알코올이죠. 에탄올을 만들어서 이제 술 원료로 쓰곤 합니다. 그 이제 양이 생산량 소위 쿼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창에탄올은 제가 그 이후로 보면 그 이제 쿼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을 늘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좀 키우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R&D 쪽에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R&D 연구를 R&D 쪽에 상당히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제가 뭐 주의 대학원에서 운전하세요. 15년이 됐으니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나오는 시절 인연이라는 게 또 이 나이대별로 시절별로 인연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처럼 60 넘으면 이제 많은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 아는 사람들도 지인들도 이제 40, 50대는 10,000명을 알았다면 지금은 한 100명 정도로 이제 60 넘어가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무단횡단 사고가 될 지역입니다. 체력적이든 모든 면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60 정도 넘으면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어울리게 되죠. 약 700m 앞 좌회전하세요. 이래 되면 이 길이 아닌가요? 여기 좌회전되네. 요 우측에 전주 페이퍼가 있네요. 요즘 종이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절 인연도 그렇듯이 시절 그 산업도 있는 것 같아요. 시절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연대기별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팔과정로 저 앞에 이제 인력사무소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이제 이 시대에 보면 인력사무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한 20-30년 지나면 저것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웹상에서 뭐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아까 AI 인공지능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뭐 그나마 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겠나 싶은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도 AI가 이제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간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신의 영역에 가게 될 것 같아요. 병 발생도 뭐 얼굴만 또는 침문만 찍는다든지 해서 진단까지 또 요즘 양자역학의 양자기 가지고 또 많이 하거든요. 이 파동을 가지고 또 이것 가지고도 병 치료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자, 어떻게 보면 암은 뭐 또 병도 아닌 시대가 아마 뭐 한 20년 정도 안에 도래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그 암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개복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제 개복을 하지 않는 상태로 레이저를 거기에 포커싱을 둬서 제거하는 그런 약 방법도 4km 앞 우회전하세요. 유전자를 어떻게 관리를 한다네요. 유전자를 어떻게 핸들링을 한다죠. 핸들링해서 또 암 발생을 늦춘다든지 아니면 또 인공 장기들이 많이 또 개발이 돼서 조금 오래되면
타이어 바퀴 교체하듯이 약 교체하는 300m 앞 그런 시속 것도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한 구간입니다. 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하여튼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보네요. 아, 그나저나 배도 고프고 왜 배가 고프냐고 물으신다면 저녁을 1시에 먹거든. 새벽 1시에 그 전에 3시에 어제 3시에 밥 먹고 저녁을 1시에 먹고 이렇게 이제 불규칙하게 먹다 보면은 이게 그 신체 리듬도 깨지고 안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요. 10시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게 건물이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 보면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그 지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내진 설계해서 조금 지금 이제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 기본 30cm 정도로 기초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항공기에서는 그러한 자재들이 좀 더 이제 싼 가격에 공급이 될지 그러면 뭐 지금처럼 그렇게 세면 콘크리트 강하게 두껍게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할지 건축 부분에서 얘기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쭉 찍어 올리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그 차량 그 과속이나 주차 단속하는 차가 옆에 있거든요. 살짝만 비춰보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보겠습니다. 한움 가구 백화점이 있네요. 저희 목적지는 5km 남았습니다만 이제 이 전주 혁신도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 혁신도시에서 와서 전주 점 하나 더 있는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으로 가고 있지만 전주 법조타운도 있네요. 여기는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심겨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느티나무도 좀 심더라고요.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주로 많죠. 네. 돈이 뭐 본 거 있나 요즘 가로수 기억 안 나나. 이팝나무도 조금 있긴 있지. 여기 도로 한복판에는 없고 시골길에 앞으로 뭐 차 자율주행 완전히 실시되면은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차도 구입을 굳이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비싼 차 굳이 1년에 10,000km도 안 타는 분들은 약 필요가 700m 없죠. 앞 우회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서비스 센터라고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차를 딱 콜하면은
그 시간에 딱 도착해 있고 그냥 어디 가자 하면 거기까지 가고 하는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콜택시죠. 300m 콜택시인데 앞 우회전하세요. 문제는 무인으로 이어서 하고 시속 60km 과속 신호위반 시대가 단속 구간입니다. 아마 10년 안에 실현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이제 대기업이 주도를 잠시 후 하겠죠.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그렇게 흘러갈 시속 것 같아요. 6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왠지 전주에 오면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저 선현들이 보면은 그 도읍지를 정한다든지 할 때도 확실히 뭔가 이게 약 좀 300m 그래요. 앞 회전 안정된 교차로에서 지역. 직진 방향입니다. 주로 평야지 물이 있고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두 번째 출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출생아 수가 이제 가임 여성 1인당 7명이 지금 1km 깨졌죠. 앞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선시대 인구를 보니까 지금보다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는 인구수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좋은 건지 그때 하는 말이 nobody knows는 하는 말이 있죠. 오직 신만이 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 이제 인구가 증가되는 쪽에 이제 연구고 모든 총력을 쏟고는 있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기 오른쪽이 뭐지? 뭐라고 적혀있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가 우측에 보입니다. 저겁니다. 여기 혁신도시다 보니까 저기 소나무 5그루가 위에서 꼬르륵 소리 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우리 그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20-30년 지나면 AI라든지 로봇이 뭐 하여튼 거의 뭐 지배할 것이다 했는데 그럼 식량은 뭐 끓이는 어떻게 될까 하여튼 우리 학생 답이 그럽니다.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은데요. 라는데 꼬르륵 하는 이 그 만복감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그 먹거리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AI 로봇이 점령당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 공상과학 만화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약 700m 앞 제가 회전 지금 쭉 교차로에서 보면 또 그럴 오른쪽 수도 있을 3시 것 같아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거든요. 좋으니까 지금 뭐 바둑도 그렇고 뭐 AI를 이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AI가 딱 정해놓으면 그 타깃대로 가면은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수도 생길 것 같아요.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그거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가 아픈 게 법륜사님한테 귀신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어두우면 있고 밝으면 없죠 하시는데 과속 방지턱이 실제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하는 걸로 저는 잠시 알고 후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3시 방향입니다.
우측에 번째 김치 출구입니다. 호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과속 제 방지턱이 목적지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 보이시죠? 500m입니다. 약 300m 앞 회전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입니다. 이름도 멋지죠. 혁신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 30년 과속 지나면 방지턱이 그때 있습니다. 네가 찍어라. 잠시 후 어? 내가 그때는 회전교차로에서 할배대가 직진 뭐 방향입니다. 세상에 있을지 두 번째 없을지도 모른다 출구입니다. 이거. 그때는 네가 지속적으로 받아가고 지금 올리드리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구독자분들도 거의 제가 보니까 40대에서 60대거든요. 그래서 30년 잠시 뒤에 후 글쎄 목적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